좋아요, 구독. 그러니까 오늘 HLB를 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이 그러니까 HLB를 해가지고 바이오가 전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알테아즘도 흐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HLB만 아니었으면 아마 역사에 남을 겁니다. 주식 역사에 HLB만 아니었다라면 그런 역사에 남을 거라 저는 봐져요. 일단은 지금 이게 어쨌든 항서제약과 병용요법을 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항서제약 견제했다라고밖에 안 봐집니다. 생물보안법이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FDA가 그것 때문에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지금의 아까 전에도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진양군 회장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은 미리 대비를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 바이오까지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라면은 지금 품목허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어떤 악영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분명히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그냥 장비표 전망만 해놓고 자기 유튜브로 찍어놓고 이제 주주들 항의하면 도망가면 땡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또 얘기를 해봤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CDMO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네. 연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지? 규제에서 찾았어요. 네. 미국 보건복지부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처방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보다는 좀 약값이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좀 늘려가지고 의료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GDP 대비 16%가 지금 의료비랍니다. 그만큼 네. 의료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 제도 폐지, 이거를 이제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이 상호 교환성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돼야 근데 상호 교환성이라는 걸 통과가 돼야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뭐 상호 교환성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 이제 상원에서 하원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 금지법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네. 생물보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분명히 수혜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오늘 좀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럼 그 종목들이라면 두 네. 가지가 떠오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가 있는데 바이넥스도 골라오셨잖아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네. 바이넥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지금 한 7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삼상이 통과가 돼 가지고 네. 품목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과 연결고리를 찾을 만한 건 없어요. HLB처럼.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미 램시바를 미국에서 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삼상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만 통과해도 이걸 이제 그 신약으로 허가해 준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상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보는 거고요. 삼상은 말 그대로 효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능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네.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상에서 비열등성이라든지 안전성이 입증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 바이오시밀러 이제 위탁 생산을 바이넥스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11월 달에 셀트리온하고 CMO 생산 국산화 협약을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 허가만 현재 바이넥스는 기다리고 있고, 또 하반기 그걸 대비해서 증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ITM 반도체하고 바이넥스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냥 정면 돌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선저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을 정면 돌파하는 바이넥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종가 베팅 섹터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SOFC입니다. 떠오르는 테마인 것 같은데 네. 이쪽에서 골라오셨더라고요. 약간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이쪽 사업을 하고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게 전력, 전선 이쪽인데, 여기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죠. 원전,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생산량을 하려면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짓는다라는 게 빠르면 3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5년이고 길면 이제 7년이 걸리는데 AI 생태계에서 지금 전력이 필요한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을 할 거냐? 첫 번째가 천연가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많아지고 선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OFC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룸 에너지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 인텔가 또 이제 전력 용량 계약 체결을 좀 했거든요. 네. 이 블룸 에너지가 바로 이 SOFC 분야에서는 세계 탑티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을 좀 추적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SOFC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가가 기존의 열 발전 방식보다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전력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SOFC 관련 섹터에서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네, SOFC 섹터 내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네. 종목의 특장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산업은 실제로 그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체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느냐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액침 냉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관련 기술 그렇게까지 지금 특별하다 할 만한 기업 없습니다. 또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실제 돈을 버는 기업도 없고요. 그럼에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그 기대감이 붙지 않으면 참 조정의 폭이 깊거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테마를 볼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룸 SK 퓨얼셀이라는 곳에 이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블룸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 SK 이터닉스와 같이 합작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수요일 날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요일 날 시장이 좀 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상한가 간 기업이 있어요. 바로 SK 이터닉스였고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S가 기존의 아리백 정책에서 CF100으로 이제 제도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리백은 신재생 에너지, 근데 CF100은 무탄소 에너지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SOFC가 이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혹은 원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 전선주라든지 전력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가격적인 부담이 생겼어요. 물론 오늘 LS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다음으로 LS가 이제는 MSCI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슈가 좀 살아있지만 그 외의 전력주들은 다소 여기서 힘을 더 내기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저는 만약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한선 엔지니어링과 같은 SOFC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에 오늘 종가 베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그럼 바로 말씀드릴까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정말 강하게 좀 들어왔고 실제로 SK 이터닉스와의 이제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16,000원. 그러니까 상장한 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의 영역은 그때 가서 다시 네.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OFC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미코, 범한 퓨얼셀, 네. 두산 퓨얼셀 이렇게 있는데 뭐 실적으로는 미코가 네. 일단 대장. 그리고 변동성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